안녕하세요, 텔레토비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항공모함에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보도를 내셔널 인터레스트 쪽에서 보도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중국은 러시아 전투기인 수호이 33을 불법 복제해서 함재기 제215 전투기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중국의 항모에서 운영할 수 있는 유일한 전투기입니다. 러시아의 해군이 운영하는 소위 33을 알아보면 러시아는 미국과 초강대국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는 냉전 시기 최대의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미국과 경쟁을 벌였지만 그중에 군사 부분은 가장 치열한 경쟁이 일어났고 권총에서부터 핵무기까지 상대보다 무조건 강한 것을 치명적인 것을 보유해야 직성이 풀렸을 정도로 냉전 시기에 미국과 러시아의 경쟁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런데 육군이나 공군과 달리 러시아 해군은 유독 전력 격차가 컸으며 미국에 비해 형편이 안 좋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거대한 영토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소련은 영해가 작은 대륙 국가이기 때문에 이로 제한된 해군의 역사도 짧아 작전 능력에서 전통의 해상 강국인 미국, 영국 등에 뒤질 수밖에 없었고 더구나 전력 확충에 상당한 투자와 시간이 필요한 분야가 해군입니다. 외국에서 함정을 도입하면 되지만 소련에게 첨단 해군 함정을 공급할 국가는 전부 다 소련의 적대국이었으며 이런 이유로 소련은 자국에서 항공모함을 제작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방법을 도입한 197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척이 배치된 기예프급의 성능은 상당히 실망스러웠으며 운영 노하우가 없다 보니 설계 착오와 해양에서의 운용의 크기 또한 작은 항모였습니다. 이에 소련은 1941년 미국에 필적할 만한 만재 배수량 6만 톤 갑판 길이 300m 수준의 항모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항모보다 더 큰 문제는 함재기로 기존 기예프급에 운영한 야크 3살 함재기는 툭하면 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신뢰성이 떨어지는 기체로 조종사가 비행을 하기 힘들 정도였으며 아무리 항모가 성능이 좋아도 이런 불량품의 함재기를 운용하면 제대로 항공모함의 효과를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때문에 신이 항모 건조와 함께 이에 걸맞는 함재기를 소련에서 자체 개발하게 됩니다. 소련은 처음 미그 23을 함재기로 개조하는 방향으로 생각했지만 대량 한가운데서 미국 함대와 교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미국이 운용 중인 출중한 F-14에 비해 확연히 열세인 기종이었습니다. 이에 한참 개발 중에 있던 제4세대 전투기인 수호이 27과 리그 29가 후보에 올랐으며 1978년 개념연구소 수호이 27이 새로운 함재기 후보로 결정됩니다. 수호이 27의 프로토타입으로 스키 점프대로 양하고 리프팅 축구와 와이어로 착함할 수 있도록 개조해 1984년 초도 비행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적인 프로토타입 합대를 제작해 실험을 하였으며 한 대가 추락하기도 했지만 1989년 모든 시험이 완료되고 수호이 27이란 대중명으로 양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1991년 소련 붕괴로 수호이 27K는 물론 항공모함 구조의 첩후의 앞날도 불투명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혼란 상황에서 배치가 미루어지다가 1998년 수호이 33이라는 이름으로 제식화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는 뛰어난 공대공 능력의 밤상점주기를 보유했으나 이때는 개발 당시 경쟁 상대였던 F-14가 퇴역을 고려하던 시기였습니다. 수호이 33의 특징은 착함 시 발생하는 강력한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하부 구조와 장치가 보강되어 있으며 수호이 27 시리즈의 외형상 특징인 기체의 후방 테일봄의 길이가 수호이 33에서는 착함 시 갑판과의 충돌을 방지하고자 길이가 단축되었으며 스테인쿠크가 장착되었습니다. 이러한 거리를 단축하고 기동력을 높이기 위해 카라드를 주의 깊게 부착하였습니다.
태풍에 많이 노출되는 함정의 특성상 방향과 방청 장소 처리되었고 경납고 보관을 위해 주입과 수평 비행기에 잡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열독에 비해 최대 8톤의 무장을 장착할 수 있으나 함대방 공명 대공 전투기로 개발되어 2010년 계약 전까지 본래 현대 작전은 모여도 폭탄만으로 가능했습니다. 공대지 전투 능력의 수호의 이집트와 비교해 그다지 차이가 없으며 급이 없어 보가 매장되었습니다. 수호의 33의 문제는 아니지만 수준의 전투 항모가 4,000기에 의한 2이 아닌 스키점프대를 이용하다 보니 위험할 때 최대 이륙 중량이 25톤으로 제한되며 이는 육상에서 이륙할 때 80 수준이고 그만큼 무장과 연료를 적게 탑재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가 항공 운영할 수 있는 이 조기 경보기나 전자장비가 없어 이들의 백업을 받아 작전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항공모함 때문에 스펙만큼의 능력 발휘가 어려운 기종입니다. 수호이 33은 최대 50기가 생산될 예정이었으나 소련의 붕괴로 35기만 제작되었고 거기다 3개를 손실해 32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소련의 함정인 수호이 33은 2006년 중국에 판매하려 했지만 중국의 불법 카피 문제로 판매가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중국은 우크라이나에 보관 중인 시험기를 입소해 불법으로 복제판인 J110을 만들어 2013년 배치했습니다. 수호이 33만 쌍발에 탑재된 함상 전투기로 전투 14.7m 전장이 21.2m이며 최대 이륙重량은 33톤으로 엔진은 세턴에 의해 3일 애프터팬으로 개당 12,200파운드 즉 11.8톤짜리 추력의 엔진이 2개가 장착이 되어 20.6톤의 엔진 추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수호의 33 카피판인 자국 항모 영적인 J115를 불법 카피하면서 엔진은 러시아제 엔진을 장착하려고 했으나 불법 사태로 러시아가 엔진 수출을 거부해 자국제 임기를 채울 수밖에 없었으며 자국제 엔진이 추력이 약해서 함재기까지 힘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수호의 30장을 베껴서 J15개는 했지만 전투기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수호의 27 전투기인 지상 전투기용으로 비행제어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소위 27만 제2515의 형태란 카나드를 비롯해 형태 자체가 다르며 전투기 제어 프로그램이 전투기 형상이 맞지 않는 다른 전투기 제어 프로그램을 사용해 비행저가 불안전하며 이로 인해 당마에서 이륙하다 사고가 여러 번 발생하게 되어 추락했습니다. 수호이 33의 스펙은 풀무장으로 33톤이라는 세계 최강인 랩터 전투기 29톤보다 무거운 기종으로 자국제 엔진 추력이 작아 큰 무장으로 항모작전이 불가능하며 자국산 함인 J-25의 야간 착한 훈련이 2018년에서야 이루어졌을 정도로 야간 운영은 한참 빈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러한 억지 개발로 자국에서 껍데기를 만들고 전투기의 핵심인 제어 소프트웨어 성능도 나오지 않는 엔진 내구성이 폭망인재 엔진의 추락의 위험이 선전하다 보니 J-15를 운영할 자국의 조종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중국 항모의 파일럿을 1,000명이라도 확보해야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인원이 채워지지 않았으며 이러한 이유는 함재기 J-15 결함투성이라 중국의 해군 전투기 파일럿들끼리도 꺼려하는 기종이기 때문에 함재기 조종사를 구하기 힘든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중국의 항공모함 자체가 가성비가 폭망인 항공모함으로 미국의 정규 항모가 10만 톤의 전투기를 70에서 80대를 싣고 다니는 대비해 중국에서 독자 건조한 항공모함은 7만 톤인데도 전투기를 30에서 37대밖에 살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 항모는 원자로가 2개라 연료 공급 없이 30년간 운영이 가능하지만 중국 항모는 핵 추진이 아니라 재래식 기관으로 연료가 꾸준히 필요합니다. 또한 중국 항공모함은
캐터펄트로 함재기를 입항시키는 방식이 아닌 스키점프를 이용해 이함시키는 방식이라 스키점프대로 인해서 항공모함의 공간을 상당히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판인 미국의 10만 톤급 정규 항모에 비해 함재기를 많이 싣고 다니지 못합니다. 2020년대 중반까지 미국처럼 캐터펄트 사출식 항모로 만들었지만 중국은 마땅한 함재기가 없는 실정입니다. 함재기는 지상용의 전력이라면 완전히 다른 물건으로 설계 또한 지상에서 발진한 전투기와 다른 함재기만의 설계가 필요한 전투기입니다. 항공모함에서 중요한 기술 또한 캐터펄트 기술인데 이 캐터펄트는 함재기로 순식간에 이륙시키는 단순한 장치가 있지만 이러한 캐터펄트가 필요한 이유는 우선 해군의 함재기가 무거워졌다는 데 있습니다. 현대의 함재기는 쌍발 엔진을 사용하고 함재기로 유명한 톰캣과 슈퍼에선 수십 톤에 해당하는 무거운 무게를 가졌으며 각종 무기와 연료까지 합하면 20에서 30톤이 나가므로 항공모함의 300m 남짓한 거리에서 뛰어오려면 캐터펄트가 필수입니다. 함재기의 착함은 교전이 끝나고 항공기가 항모로 복귀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지만 함재기에 의하면 적과의 교전에 앞서 빠른 사수가 대량의 항공기를 짧은 시간에 이함시켜야 하기에 캐터펄의 역할은 클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캐터펄트를 개발하지 못한 러시아 항공모함과 중국의 항공모함이 선수가가 크더라도 항공모함으로서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기식은 가장 복잡하고 캐터펄트의 크기 자체도 가장 크고 무거우며 작동에 대량의 증기가 필요한 방식입니다. 게다가 각 증기압이나 온도가 부족한 채 항공기가 사출되면 콜드 런치 사고가 발생하며 함재기는 실속으로 바다에 처박히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연체가 발생하면 랜딩 기어의 런치 바람 캐터펄트 거리가 적정한 이상의 출력의 사출에 들어갈 경우 연결이 풀려버리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증기 누출 등의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어 정비의 소요가 많은 편이며 캐터펄트를 운영하는 데는 인원도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군함은 물론 항공모함이라 해도 중소형 항공모함의 증기 캐터펄트는 채용하기 힘든 물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단점을 강력한 사출 능력으로 커버했으며 최신형 증기식 사출 능력은 40톤에 육박하기 때문에 연료와 무기를 많이 탑재한 대형 함정도 쉽게 사출이 가능하며 증기만 충분히 공급되면 항공기를 연속 사출도 가능할 정도로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최신형의 경우 37의 함재기를 한듯이 쏘아 올릴 수 있는 괴물 스펙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형 항공모함에선 증기 캐터펄트를 사용하겠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은 재래식이든 핵추진이든 상관없이 풍부한 고온 고압의 증기를 이용하여 함재기를 고속으로 쏘아내는데 1톤 무게 캐딜락 승용차를 올려놓고 보면 2km를 날아갈 정도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식 항공모함은 미 해군과 프랑스 해군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신의 미 항모인 제나 할말포드는 전작의 캐터펄트를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차세대 사출 방식의 시스템으로 선형 유도 전동기를 이용하여 가속시키기 때문에 기존의 유체 작동식에서 일어나는 신뢰성 문제가 없으며 증기식 캐터펄도 가끔 일어나는 콜드런츠 즉 증기와 미달로 인해 사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 또한 없으며 구역은 고온의 증기 파이프를 함수 부근까지 끌고 올 필요가 없어 전선만 연결하면 끝기 때문에 증기배관 부근의 냉각 대책이나 강도 저하 대책에 대한 설계가 필요 없어 함선 설계에 그만큼 이점이 생기는 최신의 전자식 캐터펄트 방식입니다. 다만 전장에서 캐터펄트를 쓰려면 군함의 발전량이 높아야 하며 미 해군 알포드급 항공모함에서 시범적으로 탑재해 운용 중으로 중국의 해군은 아직까지 개발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